그분이 어떤 질문하셨는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타자를 벗어나서 개인의 고유한 주체성을 찾기라는 윤리적 제시가 과연 가능한가? 어차피 대타자의 장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고 대타자 없이 그 주체성이 가능한가?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논점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대타자의 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대타자의 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아니냐?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체성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주체가 한번 구성된다 해도 다시 대타자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상징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상징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고정관념과 언어야 소통의 방식과 욕망의 유형들은 다 타자의 것이니까 그걸 다시 빌려와서 우리는 다시 타자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주체라는 게 가능한 개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사건인 것이지, 운동성인 것이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의 공간 안에서 타자의 영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즉 유한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그 유한성을 균열을 일으키면서 유한성을 단절시키면서 유한성을 무한성에 개방하면서 등장하는 공백의 사건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체성의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체가 그 공백을 받아들이면 결국 주체는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 변화하는 단계 안에서 이 주체는 결국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 이후에는 이 다른 무언가가 패러다임을 구성해서 이 주체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겠죠. 그 작은 공동체이건 혹은 커다란 공동체이건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예술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떤 새로운 유형의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성해내면 처음에는 이것이 오류다,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주체의 예술가의 충실성에 의해서 혹은 매혹된 강한 상태에 의해서 이것이 끝없이 주장이 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미술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아름다움을 수용했을 때에는 이미 이 미술 공동체는 이전의 공동체는 아니겠죠. 변화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출현한 이 주체의 사건이 결국은 전체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지만 자, 그렇다고 주체가 결국은 실체로서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다시금 이 공동체는 타자성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상징계 안에서 출현하는 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름으로 그건 새로움이 아니다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혁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매김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연인이 사랑을 해서 이전에 그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고정관념과 싸워서 그 고정관념의 세계 밖으로 나아갔고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을 구성해내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실현했다 해도 이 사람이 성장해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는 꼰대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엄마 아빠는 이랬는데 너네는 왜 그래? 라는 방식으로 결국은 또 다른 타자성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은 실체로 실현이 되어서 유지되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출현했던 사건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고 그 사건이 결국은 진리의 이름으로 충실성을 확보해 나가는 절차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결국은 사건적이지 유지되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타자성이 항상 승리하죠. 항상 타자성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사건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주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끝이다. 이 세상 좋아졌다라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이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다른 종류의 연구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나를 초월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해서 어떤 새로운 책을 써서 각광을 받고 그 책이 이 사람에게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네?
나는 이전에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걸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타자성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망이, 그 사건 자체가 주체성이지 상태가 주체성을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락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세미나를 했고 강의를 했고 자신의 이론을 변형시켜 나갔던 인물이 바로 락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락강을 좋아하는 거예요. 락강의 이론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방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 정도 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신을 열어둘 수 있어야만 그게 진리의 주체이고 진리를 준비하는 주체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상태도 아니고 사태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차피 대타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주체성이라는 게 가능한가? 주체적인 삶이라는 게 가능한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체적인 삶은 실체로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타자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지만 주체의 사건은 가능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절차의 시간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